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천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60대 중반의 이혜영 씨의 사연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남편 전화기에 메시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본 혜영 씨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오늘도 즐거웠어요. 당신 이게 뭐야? 대체 이 여자 누구야? 혜영 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전화기에서 낯선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하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항상 무기력하고 몸도 마음도 무너진 그런 혜영 씨를 보며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걸까요? 건강을 방치한 결과는 단순히 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관계까지도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혜영 씨가 부부 관계를 개선해 나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건강 관리와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알아보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노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노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해지는 기분. 이런 걱정 혹시 여러분들도 들지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잘 돌봐주겠지, 연금이 있으면 되겠지 하며 안도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녀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결국 홀로 외로움을 감당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내 노후는 가족이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노후의 풍경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막연히 미래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인생 후반전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가족에게 의존하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야, 또는 배우자와 함께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기대는 종종 현실에서 큰 실망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자녀는 성장하며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배우자 역시 건강이나 상황에 따라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중 70% 이상이 경제적, 정서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고립과 실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70대의 김은희 씨가 있습니다. 은희 씨는 은퇴 후 자녀 둘을 믿고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하면서 자신이 모아둔 돈을 두 자녀들의 주택 자금과 결혼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곧 나의 행복이고 노후가 안정되는 길이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처음 몇 년간은 괜찮았습니다. 자녀들도 은희 씨를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같이 외식도 나가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어쩔 땐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작은아들은 직장 문제로 해외로 이주하며 점차 은희 씨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이번 달에 생활비 좀 줄 수 있을까?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든.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도울게요. 충격을 받은 은희 씨는 작은아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작은아들은 더 냉담했습니다. 엄마, 지금 외국에서 제 가족 챙기기도 벅차요. 솔직히 엄마를 계속 돌봐드릴 여유가 없어요. 이 대화 이후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요. 자녀들에게 기대며 노후를 준비한 것이 결국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은희 씨는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며 심리적으로도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정년 퇴직한 고창수 씨 사연이 있습니다. 고창수 씨는 65세에 은퇴하며 가족들과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고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손주학비 지원까지 겹치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가족에게 손 벌리긴 싫은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창수 씨는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은퇴한 나이에 맞는 일이 무엇일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창수야, 나 요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는데 괜찮더라. 너도 차 운전 오래 했잖? 너도 한번 해봐. 처음엔 창수 씨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나이에 대리운전이라니 체력이 괜찮을까? 하지만 집에만 있기엔 생활비 압박이 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운전은 내가 자신 있지. 한번 해보자.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한 날, 창수 씨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이 무슨 요구를 하면 어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첫 손님은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강남까지 부탁드릴게요. 창수 씨는 마음속으로 침착하자고 되뇌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출발하자마자 방향지시 등을 켜는 대신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창수 씨도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이라 제가 좀 서툴러서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친절했고 대화도 나누며 금세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몇 달간 대리운전을 이어가며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말고 저쪽 길로 가야 한다니까요. 창수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손님은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그날 창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시간이 지나면서 창수 씨는 대리운전에서 뜻밖의 즐거움도 찾게 되었습니다. 기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창수 씨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손님은 도착하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러한 순간들은 창수 씨에게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좋구나. 하루는 딸이 창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대리운전 힘들지 않으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창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이게 내가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더 활기차게 사는 것 같아. 딸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 창수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행복과 안정감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립적인 삶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적인 태도를 갖췄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실천을 미루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강은 젊을 때 관리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건강 관리를 미룬다면 작은 질병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60대 중반의 이혜영 씨 사연이 있습니다. 65세의 이혜영 씨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부부였지만 혜영 씨의 건강 문제와 무관심한 태도는 부부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혜영 씨,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의 권유에도 혜영 씨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라며 넘기곤 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몸이 무거워지자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출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네. 응. 그냥 친구들 좀 만나려고. 남편의 태연한 반응에 혜영 씨는 의심을 품었지만 별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화기를 우연히 본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빠,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엔 운동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이 가요. 남편의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낯선 여성의 메시지가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혜영 씨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대체 이 여자 누구야? 도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 남편은 처음엔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고백했습니다. 혜영아, 미안해. 근데 솔직히 네가 점점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내가 너무 외로웠어. 지혜 씨는 나랑 얘기도 잘 통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해. 지혜 씨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혜영 씨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는 남편이 다니는 동네 헬스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지혜 씨였습니다. 지혜 씨는 밝고 활동적이며 남편과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너랑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우울했어. 넌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만 있고 우리 사이엔 대화도 거의 없잖아. 솔직히 난 이런 삶이 너무 힘들었어. 남편의 말을 들은 혜영 씨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건강을 방치한 결과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영 씨는 이 일을 계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녀는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을 관리하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혜영 씨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녀의 변화를 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혜영아, 정말 미안해. 너를 떠나려는 게 아니었어. 나도 널 위해 더 노력할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과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의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추가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습관 역시 건강의 큰 축을 차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노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미리 예방하는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책 읽기, 산책, 또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 안정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려 해도 그 기반이 되는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사람들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은퇴 후 20년 이상을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경제적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엔 큰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김서영 씨는 66세에 은퇴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하면 노후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제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선물도 많이 해주면서 살면 되겠지. 그녀는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자녀들에게도 가끔 금전적 지원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몸이 너무 무겁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서영 씨, 위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지금 발견해서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바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서영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이야. 서영 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매달 나오는 병원비는 그녀가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800만 원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항암제, 입원비, 추가 검사 비용까지 더해지며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병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저축으로 버텼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노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치료가 먼저야, 돈이야. 나중에 어떻게든 하면 되지.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병원비 때문에 내가 일을 다시 해야 할 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남편의 말에 서영 씨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도와달라고 하기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니, 내가 병원비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언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우리도 지금은 여유가 없어. 솔직히 네 형부 눈치도 보이고 그 많은 돈은 조금 부담스럽구나. 언니의 말을 들은 순간 서영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언니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했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치료를 끝낸 후 서영 씨는 암을 이겨냈지만 그녀의 삶은 더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없던 가족과 삶과 무대였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던 65세 박재성 씨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 박재성 씨는 65세에 정년 퇴직하며 꽤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통장에 들어온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정도면 평생 쓰고도 남겠는데? 처음 몇 달 동안 재성 씨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유럽으로 여행 갈 건데 퍼스트 클래스 타야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내가 쏠게 은퇴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며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은 최신 가전제품으로 바뀌었고 손주들에게는 고가의 장난감과 학원비 지원까지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왜 돈이 부족하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재성 씨는 은행에서 온 통장 잔액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천만 원. 어라, 벌써 이렇게 줄었어? 그제서야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출 습관은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에이, 아직 1억이나 남았잖아. 좀 더 조심하면 되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지만 생활비와 갑작스러운 병원비, 친구들과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2년 후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재성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이 없어질 수 있지? 내가 그동안 돈을 잘못 쓴 거야.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잔액이 부족해지자 카드 대출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카드 쓰면 되지 뭐. 다음 달에 갚으면 돼. 하지만 갚을 돈이 없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성 씨는 결국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훈아, 아빠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저희도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아빠 빚을 갚아야 하죠? 저도 가족이 있다고요. 그 순간 재성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구나. 처음부터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재성 씨는 자신의 대책 없는 돈 씀씀이를 크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재성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겠죠. 경제적 안정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며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주요 지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춰 저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저위험 금융상품이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서 특히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 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소소한 수익 창출 기회를 찾는 것도 추천합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부업, 소규모 창업 등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적정한 재정 상태가 확보되면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족 의존의 한계와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 건강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안정은 노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계획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기에 건강을 관리하며 신체적, 정서적 활력을 유지하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진다면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나만의 삶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과 건강, 경제적 준비를 하나씩 정리하며 독립적인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천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